네,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저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냐? 그냥 이렇게 나누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것을 1, 0으로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값들을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것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0부터 1까지 값으로 이 값을 보셔야 되죠. 0부터 1까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1인 애들은 여기 부근에 모이도록 하고 0인 애들은 여기에 모이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면 된다. 시그모이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이제 애널리틱한 해를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에 이렇게 매핑을 해서 학습을 했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고 끝났냐면 이 W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좀 더 급격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급격해지는 게 좋지만은 않다.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좋은데 만약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저 그러니까 일반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급격해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W를 너무 키우지 않고 싶은 거죠. 네, X까지 만들고 X까지 만든 건 똑같으니까.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W를 너무 키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존에 잠시만요. 잠깐 연결 안 했네. 기존의 로스를 저희가 정의했었잖아요. 어떤 로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목적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목적이 뭐였죠?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미니머마이즈 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로스 프라임이라고 그럴까요? 얘에다가 W의 크기를 키우지 마 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로스 프라임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W 함수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나올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구했던 거 그대로 나올 거고 이거 어떻게 되죠? EW 이렇게 됩니다. 근데 E는 솔직히 러닝 레이트 없어질 거니까 W항만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 더하기 어떤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곱하기 W 이게 이제 웨이트가 되겠죠. 어떤 W 크기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 라는 웨이트가 될 거고 우리는 결국은 이 미분한 값에 어떤 우리가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알파 웨이트에 W를 곱해준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일단은 동영상 저장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DW까지 구했죠. 여기 로스를 W로 미분해 준 값 구했는데 그러니까 로스를 W로 미분한 거에 프람이라고 해가지고 WP를 더해줬어요. WP를 더해줬죠. 이렇게 더해준 것을 마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듯이 똑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냥 해주니까 조금 안 먹어서 한 3배를 한번 해줄까요? 알파를 한 3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가 줄겠죠. 보시면 로스가 이렇게 여기가 아마 두 개가 급격하게 딱 스위치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로스가 이렇게 크게 줍니다. 근데 지난번 로스 줄었던 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난번 로스인가? 보시면은 0.005, 0.003까지도 이렇게 줄죠? 002 얼마까지 주는 거야? 0.002 정도까지 줄었네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0.01에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300번 도는 게 생각보다 조금 기네요. 다 돌았네요. 볼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두 개가 스위치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될 건데, 스위치가 될 때까지는 조금 로스가 있겠죠. 예,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것을 1쪽으로 최대한 몰 거고, 이것을 0쪽으로 이렇게 몰 거예요. 근데 학습이, 내가 3은 너무 컸나 보다. 보시다시피 이게 학습이 더 이상 어느 정도는 안 돼요. 그죠? 이게 아까는 지난번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로 완전히 이렇게 갔었어요. 이게 0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W를 키울 수 없으니까. W를 키워야 양쪽으로 보낼 텐데 W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정도의 정도에서 마무리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면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일 것 같아요. 그죠? 이 데이터는 이게 당연히 이제 0일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1일 확률도 약간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W가 너무 커지는 걸 이렇게 W 놈을 W 2차 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크기를 제한시켜가지고 이렇게 제한시켜가지고 학습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딥러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거짓말을 했었는데 거짓말이라고는 그렇고요. 조금 약간 속임수를 썼습니다. 우리 리니어한 모델에서 로스를 n분의 1, 2 해가지고 2분의 n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실제값 내가 예측한 값에서 실제값 뺀 거의 제곱의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W 옵티멀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렇게 구했을 거야 아마.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이거 인버스입니다.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립 안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성립 안 할 것 같으세요? 보시면 이게 인버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역행렬이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2x 더하기 y는 4, 그 다음에 이걸 뭐랄까 4x 더하기 2y는 8 이런 방정식을 행렬로 이렇게 쓸 수 있죠. 2, 1, 4, 2 이것을 x 곱하기 y 이게 4,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2, 1, xy 4, 2, xy 해서 8, 4, 8 이렇게 행렬 곱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역행렬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식이랑 이 식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번식에 2를 곱해주면 이거랑 똑같은 식이 돼요. 이런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2차원을 나타내야 되는데 1차원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랭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기보다는 가짜 모양이면은 이것도 가짜 모양이죠. 원래는 1차원인데 2차원처럼 보이게 만든 거니까 가짜로 만들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X라는 행렬이 잘 보면 이게 데이터 수예요. 이 방향 행방향으로는 데이터의 수예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들어오는 피처의 수예요. 피처의 수. 그렇죠. X의 제곱이 있거나 이렇게 피처의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X를 N,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를 N이라고 피처 개수를 D라고 하면 N, D 차원을 가질 거예요. 그죠? N, D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 차원 어떻게 되죠? 그러면 D 곱하기 N 차원을 가질 거고 이 차원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D 차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없어지고 D 곱하기 D 차원이 되겠네요. 이 매트릭스는 D 곱하기 D 차원일 때 어쩔 때 이게 그러니까 부풀려지게 되냐? 데이터는 3개밖에 없는데 피처가 10개야.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3개밖에 없는데 10바이 10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면 3차원밖에 나타낼 수 없는데
그게 마치 10/10 매트릭스처럼 보이면 이거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않을 겁니다. 자, 어떨 때 쓰냐, n이 d보다 작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로스에 여기에 w제곱 텀을 줄이는 그런 걸 하나 추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x 트랜스포즈 우리 로스 프라임을 미분을 한다고 하면 x에 x w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y 이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w인데 이게 2분의 1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없어지고 더하기 w는 0이 되는 지점이 w 옵티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주면은 x의 트랜스포즈 x 여기에 w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y 더하기 w 이게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 전개 마저 해주면 이 w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 어떻게 넣을 수 있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w를 넣어줘서 이걸 이항시키면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w 옵티멀이 어떤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마이너스 1 그죠? 여기에 x 트랜스포즈 y가 됩니다. 이 행렬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무조건 플랭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무조건 플랭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가 항상 존재해서 이거는 해는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제곱 항을 더해주는 게 단순히 w를 줄여주겠다의 목적도 있지만 항상 해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 목적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딥러닝 할 때는 이 w를 크기를 제한을 주는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yp 값을 한번 볼까요? yp 이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뭐 0.95, 0.87, 0.88, 0.93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실제 데이터가 1, 1, 1, 뭐 0, 0, 0 6개만 있다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확률이 뭐 확률이란다. 값이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 0.95, 이게 뭐 0.8, 이게 0.7, 뭐 이게 한 0.3, 0.2, 그다음에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할게요. 이 y 값이 0.9로 할게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온 값을 0부터 1 사이의 값이니까 이것을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것을 확률값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0에서 1 사이 값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정답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0.9, 90%겠죠? 근데 1번도 맞추고 1번 문제도 맞추고 2번 문제도 맞출 확률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제도 맞추려면 0.9 곱하기 0.8.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맞출 확률은 0.7. 이게 확률이라면 그 다음에 이게 4번이 좀 어렵지만 4번을 맞출 확률은 얼마 될까요? 내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일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0.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0.7을 곱히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5번 문제를 맞출 확률은 1에서 0.1을 뺀 0.8이 되겠죠. 0.8 하기 이거 마지막 6번째 문제 맞출 확률은 0.9가 되겠죠. 0.9 이렇게 다 곱해진 어떤 값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죠. 여기까지 보니까 이걸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 값들을.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모두 맞힐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학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값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어떤 확률 값이 1이고, 그죠? 처음엔 1이에요. 그리고 이제 yp, 실제값 돌 건데, 실제 y가 1일 때, 1이면은 거기에 그냥 확률을 곱해주고, 내가 나온 값을 곱해주고, 0이면은 1에서 빼준 값을 곱해줘서 전부 다 답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0.951일 때는 확률이 0.95일 거고 8월 7일 거고 쭉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0일 때는 0.9 정도 되겠죠. 이걸 쭉 곱해줘서 내가 답을 전부 다 맞출 확률은 0.112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근데 확률이라는 게 0에서 1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라는 함수를 조금만 볼게요. 어떤 로그라는 확률이 우리 y는 로그 x고 x는 0보다 클 때 정의되겠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다가오고요. 0보다 큰 값을 넣어줘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x가 1일 때 0을 지나고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 보면 이 구간 0에서부터 1 사이 값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거니까 0에서 1 사이 값만 보면 내가 어떤 x를 키우는 값이나 로그 x를 키우거나 어때요?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증가하면 x가 증가하면 이 함수 값도 증가하기 때문에 로그 x를 키우는 게 결국은 x를 키우는 것과 동일한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구했던 거 로그로 다 한번 곱해줄 건데 자 우리가 어떤 로그 a 곱하기 b 이거의 성질이 있어요. 로그의 성질인데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바뀌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좀 쓰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전체 확률 우리가 확률 A, B, C라고 할게요. C, Z까지 있다고 할 때 이것의 확률을 곱해진 값을 다 올리고 싶은데 이것을 로그를 씌우는 어떻게 되냐?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C로 분리되겠다. 이렇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확률 값을 최대화시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 함수를 그려볼까요? 로그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가오고 1일 때 0을 지나는 이렇게 0부터 1 사이 값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아까 우리 다 곱해줬었죠? 곱해줬는데 이번에는 다 더하는 식으로 로그를 다 씌워줄 거니까 1일 때는 로그 확률 값을 더해주고 0일 때는 1- 확률 값을 로그를 씌워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률일 로그 값은 마이너스 2.16이 돼요. 이 값을 어떻게 해준다? 키워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거 수식을 1일 때, 0일 때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바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일 0일 때 구분을 했었는데 1일 때 0일 때 구분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아이템 이게 1이면 1 곱하기 이거니까 1일 때는 이게 살아남고 여기에 1일 때는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게 사라지고 0이면 이것만 살아남겠죠. 0이면 이게 1이니까 이것만 살아남겠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을 그냥 이 부분을 없애고 하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죠? 값이 마이너스 2.16 마이너스 2.16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쓸 수 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최대화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걸 최대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반대로 그릴까? 반대로 그리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최대화시키는 함수는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칭이 되겠죠. 뭐 어떻게 되려나?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로스에 대해서 이것을 최대화시키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로스를 최소화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냈어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보시면은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줬고요. 마이너스 붙여줬고 y 곱하기 로그 yp 그 다음에 1-y에 로그 1-yp 이게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만 빼진 값이죠. 마이너스만 빼진 값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아직 시간은 조금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새로운 로스를 정의했는데 새로운 로스는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로그는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 yp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1-y의 로그 1-yp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로스를 yp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x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이거는 그냥 상수니까 마이너스 y가 그대로 나올 거고 이거 미분해주면은 네, yp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1-y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로그 이거니까 1-yp분의 1-yp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yp에 우리가 만약에 시그모이드를 썼다. 시그모이드를 썼으면 아웃풋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까요? 로스분의 d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d 로스를 d 아웃풋 d yp 값이고 d yp를 d 아웃풋에 대해 미분해 준 값 이렇게 두 개로 곱해질 수 있고 이거는 아까 이 식이고 이거는 시그모이드가 어떻게 됐죠? yp 곱하기 1-yp가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여기 전체에 뭘 곱해줘야 되죠?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yp 곱하기 1-yp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겠죠? 자, 이거 곱해주면 yp 약분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 곱하기 이것만 남겠네요. 1-yp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한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1-yp분의 1 이거 약분되네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1-y 그 다음에 여기에 yp만 남겠네요. yp 그리고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y yp 이게 될 거고 이거 정리해주면 플러스 yp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y yp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랑 없어지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좀 써주면 yp에서 y를 빼주면 된다. 이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시그모이드를 갖다 쓰면 순서를 바꿀게요. 시그모이드를 한번 거치고 나서 그것의 로스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면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 나온다. 미분값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갖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까요? 좀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25분이 넘었는데 20분 안에 끝내려고 맨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저희가 구했으니까 시그모이드를 저희가 만들진 않았네요. 시그모이드도 만들어 줄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도 똑같이 함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여기 로스까지 구했잖아요. 이게 어떤 값에 w를 곱해주고 그것에 시그모이드를 구해주고 그것을 마치 확률값처럼 해서 로스를 계산할 거고요.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원래는 어떻게 했죠? 로스를 원래는 이 yp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yp를 아웃에 대해서 미분을 각각 해줘서 구해줘야 되는데 바로 로스를 이게 결국은 yp가 아니고 로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로스가 돼야 되는데 로스를 아웃으로 미분해 준 게 뭐냐? yp에서 y를 빼준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원래 여기다 써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주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이 아마 될 겁니다. 값을 볼게요. 보면 이거 두 개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구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쁘게 잘 구분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운 게 이제 W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나온 값을 시그모이드로 나온 값을 확률이라고 생각했을 때 민스퀘어드 에러가 아니고 민스퀘어 에러 말고 새로운 로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로스를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그걸 이용해서 시그모이드랑 미분을 해줬더니 아주 예쁘게 아웃으로 바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나오더라. 예측값 빼기 실제값으로 이렇게 나온 걸 응용하면 되겠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소개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로지스틱 레그리션이었나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인가 아무튼 로지스틱 분류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